SYS 설용수 TV 오늘 2022년 새 아침 초사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아주 특별한 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죠. 호랑이는 어쩐지 무서운 동물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민족과는 대단히 친근한 동물입니다. 또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 속에서 호랑이가 늘 우리를 수호신처럼 지켜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88년 올림픽에서 호돌이를 마스코트로 정했고 2018년 동계올림픽에서도 수호랑이라고 또 호랑이를 마스코트로 정했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민족의 상징성.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면서 사람과는 가장 친근한, 우리 당군의 설화에도 곰과 호랑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봅니다. 우리가 드문드문 민화, 민속 그림을 보면 호랑이와 까치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호랑이와 까치 그렇게 정했어요.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임에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소신이고, 또 까치는 아주 집 앞에 와서 제적거리면은 까치가 울면 반드시 반가운 소식을 전해온다고 믿습니다. 그걸 길조로 봐요. 그래서 우리 전통 그림 민화에는 항상 까치와 호랑이가 같이 등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호랑이. 금년에 우리 앞에는 산적한 일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안보를 재정비해야 돼요. 미중 패권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소련과 러시아의 전쟁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북한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10년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입밥에 고깃국은 고사하고 제2고난의 시기가 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오지금은 8차 당 4기 전원회의를 12월 말에 나흘을 연속했어요. 김정은이 지금 바깥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들판에 나달 하나라도 주어서 농민에게 돌려주라고는 지시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가 약속한 대로 입밥에 고깃국을 먹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말로는 유치원 이민해놓고 그 실현되지 않으면 상당한 정치적 저항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장마당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유엔 제재가 계속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70억 달러까지 갔던 무역이 2억 3천만 달러예요. 경제가 마이너스 4.8% 성장했어요. 저성장했어요. 이거 위기 안 오겠습니까? 백성은 가난하면 저항합니다. 이념도 그들이 철저히 무장됐다는 주제사상도 이제 흔들려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이 돈주들이에요. 90년 말에 배고픔에 시달렸던 그 세대들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한반도에 지금 닥치고 있는데 우리 안보는 허점이 너무 많아요. 어제 그제 철조망을 뚫고 탈북민이 하나 생겨서 탈북민, 탈북이 아니라 탈남인이죠. 철조망을 뚫고 남쪽에서 북으로 갔어요. 22사단은 CCTV에 비춰진
사람의 실체를 보고도 그 확인하는데 3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길로 왔던 탈북자가 다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금년간 신원이 밝혀지겠죠. 이건 뭘 말합니까? 군 기강의 해입니다. 우리 군은 적도 없고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에요. 말로는 평화를 얘기해요. 종전선언을 얘기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 기강 철저히 바로잡고 우리 마음의 안보, 현실적 안보를 실현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반고의 진리입니다. 힘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만하다가는 당해요. 이것이 우리가 2022년 호랑이해, 호랑이처럼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는 그런 도전을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돼요. 뭐가 모자랍니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거 강하게 방역 철저히 해서 치료제도 나왔다니까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날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지금 기후 환경, 탄소 제로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가 석탄을 수출을 금지했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구공탄을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석탄 발전소가 전력의 37%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탈원전입니까? 원자력만큼 안전한 전력이 없어요. 다시 재고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생산 노동자가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돼요. 나라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농촌은 황폐화돼요. 일손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 인력도 못 들어오잖아요. 외국 인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임금은 또 제대로 줘야 돼요, 상황이.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철저히 만들어야 되고, 연세가 높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해 줘야 돼요. 우리는 노령화에 대한 준비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많아요. 이혼율도 많아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따라서 저출산 대책을 강력히 세우지 않으면 인구 절벽 때문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이 금년의 토대를 철저히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경제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 수출 경제지 않습니까? 수출이 지금 일부 특화된 제품에 한해서 성장은 지속된다고 하지만 불언간 그 한계가 와요. 주변 나라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견제합니다. 중국의 기술이 우리 거의 다 따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이제 관세를 높이고 우리 준기술, 소위 중간재들을 재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해서 도전이 심각하고, 또 잘못하면 한 나라에게 일정한 제품이 수입을 한다도 이렇게 되면 지난번 요소수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정책의 미스예요. 지금 금년에 대통령 선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주주의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독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랬고, 그 외에 프랑스의 나폴레온도 나름대로 민족 절차를 거쳤고, 무소리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은 국민이 바짝 깨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반도덕적 행위를 감추면서 결국은 인민을 볼보로 잡아가지고 국가를 불행한 사태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직 우매한 시민의 상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 빨리.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마치 호랑이 앞에 까치처럼 역할을 해야만 호랑이 같은 대통령이라도 까치 같은 연약한 새가 견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어려운 해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해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이 있는 한 좌절하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구조를 해냈어요. 그것은 한가닥 햇빛이라는 희망, 위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라는 희망 때문에 가능했어요. 모슬로우라는 교수는 사람이 사는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랬고, 그 행복은 실현, 자기를 실현하는 의지가 관철됐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은 간단해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꾸준한 운동, 경제적 축적,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엉성돼서 살면은 100세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적 동물입니다. 인격적 동물이에요. 그것을 벗어난 상태의 지도자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내성을 깊이 들여다봐요. 사람다운 사람만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겁니다. 히틀러가, 나폴레온이, 무솔리니 다 민주적 절차를 밟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무지하게 인간을 도살하고 살육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말려들면. 우리 호랑이 같은 영특한 동물의 해, 까치같이 길조와 더불어서 깨어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2022년 그런 완벽한 토대를 만들지 않고는 미래의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는 격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적 사망이 바로 4차 산업사회를 아마 우리를 그 세계로 이끌어갈 겁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속에 한국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빛나는 코리아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문화가 세계적 문화의 상징이 됐어요. 작년에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가 세계를 향해서 세계 89개국에서 드라마를 봤다고 1억 1,0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했답니다. 하루에. 이게 우리 문화의 전세계화예요. BTS가 연속 세계 음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한글이 세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은 스피드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계획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빠른 속도로. 스마트 전쟁입니다, 지금. 철저히 권력은 기업을 자율화시켜야 됩니다. 기업만큼 머리를 가진 집단이 없어요.
그 집단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에게 임금을 줘서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토지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바꿔서라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값이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실망해버려요. 자녀 안 낳아요. 왜? 교육비 많이 들지, 주택값 높지. 그럼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공평하게, 삶이 공의롭도록 이 정치적 공영체제를, 경제적 공생체제를 확실하게 기반 다져서 2022년 새해가 기필코 한국인의 문명을 창출해내는 중요한 시대로 출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늘 지켜주고 가까이 있던 무서운 동물 호랑이와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준 까치가 우리 민화 속에 왜 그려졌는가의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호랑이 같은 대통령을 뽑아도 까치 같은 백성이 그를 깨우치고 이끌어가는 주권을 그 대통령이 국민이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헌법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권력을 자기 것으로 하고 휘두르지 않도록 우리 많이 휘둘렸잖아요. 그동안에. 이걸 철저히 알아가지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헌법을 잘 지키는 지도자를 뽑아서 21세기 기필코 통일과 안보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지고 우리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새아침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도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